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엑스코드에서 아이폰 앱 개발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 보면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UI 설계를 하면 코드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전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Create New Xcode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iOS에서 골라주시면 되죠. 싱글뷰 앱 요거 보통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른 애들도 다 싱글뷰 앱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특정한 거 골라야 시작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앱은 싱글뷰 앱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프로덕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first 프로젝트 이렇게 고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랭귀지는 스위프트 당연히 골라주시고요.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랑 스위프트 UI가 있는데 스위프트 UI는 나중에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배우실 때 이 스위프트 UI는 코드를 좀 많이 만지셔야 돼가지고 스토리보드로 하시면 조금 더 처음에 보시기에 간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저장될 곳은 제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이 코드도 깃허브에 다 올려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뭐 특별히 지금 여기 보실 거는 없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책 같은 거 보시면 앞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다루지도 않아요. 예, 그때 뭐 배포하실 때나 혹은 화면에 관한 설정이 필요하실 때마다 제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파악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입사하실 때는 뭐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메인 스토리보드 요게 우리 실제 앱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UI 설계는 보통 여기다 하시게 됩니다. 여기다 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다 뭔가 끌어다 넣어서 UI 요소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커맨드 쉬프트 L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떡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다 원하시는 요소를 집어넣으실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뭐를 할 거냐면 텍스트 필드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가운데 선 맞춰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도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브러리 부르시고 그거를 버튼도 밑에다가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또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이렇게 여기에다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이블 검색하셔서 얘도 이제 센터에다가 탁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 정렬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배치를 하실 때 우리가 constraint라는 것들을 쓰셔서 적당히 서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스택 뷰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꽉꽉꽉 들어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쓸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서 넣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보이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셔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냥 뷰를 하나 넣으시고 뭐 클래스를 바꿔 넣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UI 요소는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다 놓고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옆으로 꽉 차게 할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하려면 이 맨 밑에 가시면 Add New Constraint라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는 Align이라는 게 정렬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오토 레이아웃 이슈 해결하는 버튼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요거는 뭐 인베디드인에서 뭐 스택 뷰에 넣거나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하거나 이럴 때 쓰게 되는데요. 요건 또 나중에 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요거 New Constrain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높이, 너비 뭐 이런 것들 쭉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그대로 두시고 얘를 양옆에 꽉 차게 하실 거면 이렇게 양옆 클릭해 주시고 얘를 뭐 8, 요 정도 약간 여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빵빵으로 하시면 화면 완전 꽉 차요. 8 이렇게 해주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위아래가 설정이 안 돼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뜨는 거거든요. 요거 위아래가 안 돼서 그러면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컨스트레인트 누르시고 위쪽에서 얼라인으로 하면 좋겠네요. 얼라인으로 해가지고 vertical in container, horizontal in container가 있습니다. vertical이 수직 중앙에 위치하게 할 거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수직 중앙에 있게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수직 중앙이에요. 그럼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밑으로 좀 갖고 올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요거 레이블 요 텍스트 필드보다 밑에 8쯤 띄어서 놓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UI 설계하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얼추 대강이라도 이렇게 맞춰놓고 서로 이제 순서 같은 거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요. 위드스랑 하이트는 고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위로부터 팔 떨어지게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인 컨테이너에서 센터 중앙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얘도 빨간색이 사라지죠. 이런 식.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컨스트레인트는 저랑 완전히 맞춰서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컨스트레인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를 설정해서 맞출 수 있구나로 생각하시면 되지 저랑 똑같이 화면을 구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레이블도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팔 떨어지게 할 거고 레이블은 꽉 차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도 파란색으로 쭉쭉쭉 떠져.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해놔 볼게요. 여기 보시면 레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예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있을 겁니다.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옆에 그 화면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얘네들을 소스 코드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에 보시면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게 단축키도 있긴 한데 이게 컨트롤 알트 또 엔터 이렇게거든요. 컨트롤 커맨드 옵션 엔터예요. 네. 컨트롤 커맨드 옵션 엔터 이렇게 하신 게 있고 에디터에서 요걸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 창이 옆에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창을 조금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우리가 UI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런 거 올려놨어요. 그럼 얘를 소스 코드에서 뭐 저걸 내용을 읽거나 뭐 없애거나 띄우거나 뭐 저 내용이 바뀌면 뭘 할 거야 이런 걸 하려면 소스 코드에서 이 UI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UI 요소를 변수로 만든다.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울렛이라는 게 있어요. 아울렛. 이 아울렛을 설정할 거예요. 이건 뭐 보통 IB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넷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기능을 다 만들고 싶다. 뭐 버튼을 클릭하면 뭐게 하고 싶다. 이런 기능을 연결한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IB 액션을 연결한다. 뭐 생성한다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UI 요소들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사실 이 버튼은 UI 요소로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IB 아울렛으로요. 왜냐?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쓰고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의 글자가 이 내용하고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는 소스 코드에서 제어할 거니까 IB 아울렛이 필요한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되게 할 거야? 그럼 여기 액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 뭐 컨트롤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저기 UI 요소들을 끌어다가 여기 딱 당겨오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쭉 늘어나죠. 이때 이렇게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UI 텍스트 필드고 이름 뭘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필드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IB 아울렛이랑 자동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네. 위크랑 스트롱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쟤는 뭐 지금은 위크로 하셔도 되고 스트롱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저게 조금 동작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블도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끌어다가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이 IB 연결이 잘 된 애들은 옆에 이렇게 화살표에 동그라미 이렇게 차 있어요. 연결이 된 애들은 이렇게 뜨고요. 나중에 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타이핑 치고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땐 비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연결이 안 된 애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놈 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IB 액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니까 요거는 컨트롤 누르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센트 이벤트라고 쭉 있어요. 종류가. 그럼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를 터치 업 인사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터치 업 인사이드 제일 많이 쓰는 애야. 버튼에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면 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죠. 놔주시면 뭐라고 할 건데 액션 이름을 그러면 btn 터치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요. 타입은 위에 보면 요 필드들 지정할 때는 이렇게 정확한 타입이 있는데 any라고 보통 돼 있어요. 왜냐? 다른 애들도 눌렀을 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any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른 UI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걸 하진 않을 거니까 UI 버튼으로 이렇게 타입을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타입이 굳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X 눌러서 껐어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창 끄시고요. 소스 창으로 아예 가볼게요.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껐어요. 끄시고 이렇게 아예 소스 코드로 왔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소스 코드를 넣으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그거를 해볼게요. ns 로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로그 남기는 건데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폰 SE 세컨드 제네레이션이 떴네. 출시가 되니까 아주 좋아요. 시뮬레이터 아이폰 SE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가 좀 천천히 실행이 될 거예요. 처음에 켜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터가 켜지면 웬만하면 끄지 마십시오. 시뮬레이터는 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켜놓으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끄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앱이 켜졌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제가 이거 창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커가지고. 자, 제가 컨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해놨더니 화면을 옆으로 돌려도 가운데에 잘 모여있어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제가 버튼 한번 누를게요. 누르면 밑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떴죠. 누를 때마다 뿅뿅뿅뿅뿅뿅 뜹니다. 이거 보이세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액션이 동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 레이블의 내용을 읽어서 레이블의 내용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텍스트 필드의 내용을 읽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텍스트 필드 점 텍스트 있어요. 요게 있어. 요거를 어디다 할당할 거냐면 레이블에 텍스트에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냥 할당할 거야.
할당할 거야. 이렇게. 그래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실행 버튼을 제가 요걸 누르거나 커맨드 R키를 눌렀어요. 누르면 지금 원래 켜져 있는데 다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누르시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입력을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눌렀어요. 처음 킨 거라 이렇게 뜨는데 버튼을 이제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게 여기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죠? 더 긴 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그 키보드가 내려가지 않죠. 이것도 나중에 소스 코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입력이 끝나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스 코드로 그걸 해줘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그게 자동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줄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UI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고 연결하고 소스 코드에서 제어할 수 있느냐를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UI 에디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깔 수 있고 뭔가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방식을 알고 계시는 거랑 소스 코드에다가 IB 아울렛이라는 걸 연결하면 이렇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요거랑 IB 액션을 연결하면 뭔가 기능이 실행된다, 요런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요, 예제들을 이것저것 만드시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만들 때 되게 고생하십니다. 뭐 어떤 요소 만들고 이거 누르면 뭐가 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IB 액션 연결하고 IB 아울렛을 만들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포인트들만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앱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 기억하세요. IB 아울렛, IB 액션. 내가 어떤 UI 요소를 변수로 만들어 놓고 싶다 라고 하면 IB 아울렛, 어떤 UI 요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IB 액션을 설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앱들, 실제로 책에 있는 앱들 만들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